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크놀로지 파트를 맡게 된 업무용 협업 툴 잔디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의 양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슬랙 아까도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콜래보레이션 툴, 협업 툴 시장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인식이 돼 있고요. 당연히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겠죠. 그 스타 플레이어가 슬랙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용 협업 툴,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슬랙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에요. 저희 이제 워너비 스타트업인데 슬랙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6년이 됐고요.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8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역사상 가장 빨리 1조 원의 1빌리언 밸류에이션을 찍은 회사로 지금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소스인데요. 포브스에서도 클라우드 100 해서 발간을 하는데 현재 슬랙이 세 번째로 있고요. 재미난 사실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보여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경쟁사가 그동안 오라클이랑 아도비였어요. 근데 오라클이랑 아도비가 삭제됐고요. 슬랙이 그 리포트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협업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는 왜 갑자기 6년 만에 8조의 기업으로 큰 거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슬랙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디자인과 사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연동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기능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사용성이 더 이상 지금 아마 업무에서 여기서 카톡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카톡이 왜 쓰세요? 라고 하면 그냥 카톡이 편하니까. 근데 회사에 메일 있으실 거고 회사에 메신저 있으실 거잖아요. 그건 불편해요. 무거워요. 그냥 뭔가 왠지 쓰기 싫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디자인과 사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슬랙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기존 업체들의 가장 킬링 포인트는 무거움이었어요. 툴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거운 툴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의 소프트웨어 웬만한 그룹웨어나 ERP들은 모든 기능은 다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있지만 너무 무겁죠.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슬랙은 우리가 잘하는 거 에센스에만 투자하자.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라고 해서 협업 툴에만 메시징 기반의 협업 툴에만 집중을 했고 그 외에 캘린더, 트렐로, 지라, 깃허브 이런 것들은 다 그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잘 연동을 하자. 그러면 서비스 자체가 무거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업무를 해서 기존의 미국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이 서비스들을 전부 다 열었어야 됐어요. 창을 엄청나게 많이 여는 거죠. 한 10개, 20개는 기본으로 열고 업무를 했다면 슬랙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그냥 슬랙만 여는 거예요. 슬랙만 열어도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슬랙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내가 정보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럴해지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받아서 그런 지금 8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슬랙은 현재 포춘 100대 기업 중에 65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에 국한된 서비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업 툴의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은 좀 서양권 국가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슬랙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라는 서비스고 그 외에 큐비나 라이커 같은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시트릭스가 인수한 포디오라는 서비스가 있고 호주에 굉장히 협업 툴 전문 기업으로 유명하고 작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트렐로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인수한 기업이고 이 기업은 호주의 대표적인 협업 툴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아시아에는 알리바바의 딘톡이라던가 일본의 채워크 그리고 제가 감히 넣어봤습니다. 잔디 서비스가 있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KT, 그리고 가비아, 바오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협업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토스랩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4년이 조금 넘은 기업인데요. 실질적인 성과는 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협업툴을 도입을 고려 중이신 슬랙이 됐던 잔디가 됐던 그 외의 협업툴이 됐던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그러지만 않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능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다 넣어주세요. 네, 그거는 그냥 또 다른 그룹웨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성과 사용자의 사용성, 엔드 유저가 정말 이거를 버튼을 3번 해서 액션을 취할 걸 2번으로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여기를 이동할 때 어떻게 쉽게 하지? 정보를 내가 끌어올 때 어떻게 쉽게 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업 도구를 도입 고려를 하실 때는 꼭 사용성이나 정말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협업툴이라는 건 당연히 특정 산업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머스 리테일, IT 컨텐츠, F&B 제조, 의료, 기타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업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슬랙을 사용하고 있는 러쉬라는 기업이에요. 아마 강남역에도 굉장히 많아서 아실 것 같은데 비누 커스메틱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설립이 됐고 커스메틱 리테일인데 무려 51개국에 935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정직원 1,100명 기준 225명 정도가 슬랙을 활용하고 있고 기존 업무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슬랙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지점들이 글로벌하게 확장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뭔가 본사와 이 지점 각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옅어지고 뭔가 메시지가 동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싱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슬랙이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도입 후 달라진 점은 사내 메일 자체가 75%나 줄었다고 하고 아마 메일을 업무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저는 이제 메일을 증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하루에 200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앞에 서두 써야죠. 끝에 엔딩 써야죠. 누구 CC할지 BCC할지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공유를 저는 막는 배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 던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메일로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협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많이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네. 저희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성지제강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공통점은 여기 계신 2세 혹은 3세 분들이 리딩을 해서 도입을 하셨다는 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T 기업이나 그런 신생 기업이 아닌 제조 혹은 건설 관련 회사들도 정말 업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들 아시고 기존 업무가 굉장히 카톡 기반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맞죠? 실장님? 네. 그래서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셨었는데 이제 잔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제도 저는 결제라는 문화도 사실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제라는 문화는 미국에서는 그냥 메일 보내면 오케이 하면 그게 결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바꿔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제 못 내려서 실무자는 업무를 못하고 그 사람도 대면으로 결제판 받아야만 결제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 2018년에 저는 해서는 안 돼야 하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제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외근직,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소통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잔디가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이슈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종이 문서로 결제를 받는 기존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결제 방으로서 다 자료가 남고 결제 승인을 하는 구조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마지막 협업 툴 도입 성공 사례는 동성 코퍼레이션인데요. 한 약 7개의 계열사가 있고 전체 직원은 1,200명, 그중에 절반 정도, 600명 정도가 잔디를 사용하고 계시고 기존 업무는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과 그룹웨어 그리고 주요 활용되는 전자결제 및 셋 연동이 되는데요. 제가 동성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너 2세분, 3세분부터 그리고 실무단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도입하는 데 나서주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건데 전통 산업군이라고 IT 시스템이 올드해야 하냐? 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기했던 건 전자결제 시스템이 그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올라오면 그거를 모바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없었대요.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업데이트하려고 하니까 또 몇 억이 들어가네, 뭐 하네, 뭐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었네 그때 당시에 등등등. 그래서 지금은 기존 시스템과 잔디를 연동해서 모바일로 결제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고 훨씬 더 결제 프로세스 자체가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활용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뭐 트렐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랑만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ERP라던가 그룹웨어, HR 시스템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활용 사례로는 어떤 업무 현황을 자동으로 내가 굳이 뭐 김 부장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이 대리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림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현황, 아까 제가 카톡 예시 들어드렸는데 일일이 그거를 10시 반에 직원이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보고를 했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세팅된 값에 매달 매일 혹은 매주 특정 시간에 알림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API를 활용한 그래서 내가 번역 API를 붙여서 네이버 번역을 통해서 잔디에서 번역을 받아본다거나 날씨 알림을 받아본다 하거나 뭐 이런 뉴스, 특정 키워드 뉴스를 등록하면 그 관련된 뉴스를 내가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협업 툴이라고 난 처음 들어봤고 이거는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미 포춘 100대 65개 기업이 슬랙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기업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대기업을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리서치였어요. 뭐 미국에서 그렇게 협업 툴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는데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고요. 저희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자체로 구축을 하실지 아니면 뭔가 외부 업체를 사용해서 도입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기업 또한 올해부터 사스 보안 인증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스 서비스들이 의무적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예정이고 중소 중견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최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무 환경이나 사실 사람의 변화 없이는 툴만 도입한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이 세 가지가 잘 섞여서 도입이 되고 실천이 돼야 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하는 것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계약하는 것보다 정말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도 실제로 리더십의 활용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지속적이고 제가 동성 같은 경우는 전국 사업장 한 8개를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공장 계시는 분들 점퍼 입고 오시고 다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부사장의 실천, 그다음에 기존에 쓰시고 있는 툴이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사용을 물론 버퍼 기간은 두긴 하겠지만 사용을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는 뭔가 기존에 기업용 메신저 있는데 잔디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눈치를 보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돼. 똑같은 보고를 얘도 하면서 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용 툴을 중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추진부서의 협조. 보통 저희는 IT 기획팀이나 정보전략팀, 전략기획팀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추진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분들이 그냥 내린다고 해서 절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분들에서 계속 저희랑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요. 네, 포춘 잡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미래 40 언더 40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